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호입니다. 요즘에 계속 그 방송 제작 실무 시리즈 계속 방송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53강째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연출자가 쇼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그 CPA에 올라가서 제작되는 과정과 그 다음에 그 연출자의 상세 업무 첫 번째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두 번째 강의인데 그 연출자의 상세 업무를 강의할 텐데요. 이게 지금 요 사진은 그 DMC 페스티벌이라고 DMC 페스티벌 사진인데요. 이게 2019년도부터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이유는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하나, 예산이 좀 좋았을 때, 그때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YTN 보이죠? YTN 보이고, 그 앞에 있는 요 넓은 곳이 문화광장입니다. 문화광장에서, 여기 MBC 땅이에요. 그래서 MBC 땅에서 이렇게 구조물을 세워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보통 DMC 페스티벌이 보통 일주일 정도 합니다. 7일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페스티벌 이런 것도 일종의 뭐 쇼 연출자가 뭐 생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녹화하는 경우도 있고, 요것 MBC 건물이고 요것도 MBC 건물이에요. 이렇게 진짜 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공개홀 그러니까 음악 중심으로 하는 공개홀 이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쇼를 연출하는 그런 업무에 대한 상세 설명, 특히 음악 중심의 연출자의 상세 설명의 강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그래서 연출자의 업무 상세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세 설명. 캐스팅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까 월요일 날 오후에 이제 막 한 60개 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결국 나오는 팀들은 한 20개 팀 전후니까 그 뒤에 시청자가 보고 싶어하는 가수를 선정합니다. 이렇게 한대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뭘 보고 하는지 모르겠다. 시청자가 하는 거를 뭐 어디에 의뢰를 하든가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매주 음악 중심이 원하는 출연팀은 이 정도의 팀이다. 근데 출연 가수 이 정도의 팀이다. 17에서 18팀. 그러니까 여기서 한 3분의 2 정도는 못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조율해가지고 하는 거가 이제 PD와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CPD들이 조정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나온다든가 뭐 어떻게 한다든가. 그리고 시청자의 선호도, 실력, 음악적 다양성. 그러니까 다들 뭐 이런 거 시청자 그리고 다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죠. 다 좋은 가수만 내보내면은 다음 주에 좋은 가수들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시청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밸런스를 맞춰야 돼. 그래서 그런 거. 음악적 다양성. 그리고 이번에 봄 노래인데 여름 노래 갖고 온 가수가 있으면 그 봄 노래 틀면 안 되겠죠. 또 겨울 노래 틀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다양성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기획사 관계자와 캐스팅 미팅한다. 음원, 동영상 등을 가지고. 그리고 월요일날 그 옛 음악 중심 사무실 가면 뭐 그 앞에 보면 바글바글해요. 막 시간표가 나와 있는데 시간표 미리 와서 또 준비하고 뭐 또 다른 팀들이랑 같이 또 이런 정보 교환도 하고 이러는 매니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출 캐스팅 확정 CP에게 보고요. 이번에 이런 팀들이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CP의 기획자한테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런 팀이 나왔습니다. CPA에서 그런 CP들은 그 가수가 나온 걸 보고 또 CP들이 있다고 했죠. 보통 한 60 정도 돼야 여성 있는 CP한테 이번에 음악 중심에서는 뭐 19개 팀이 나오는데 이런 멤버들이 이런 아이돌과 이런 걸그룹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는 뭐 트로트 가수도 한 명 있고 뭐 발라드도 하나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컨펌을 받습니다. 오케이 되면은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무대 디자인 아이디어 회의. 매주 새로운 무대 디자인이 필요해요. 음악 중심은 세트가 매일 바뀌어요. 그러니까 매주 다른 세트를 구상을 해야 돼요.
그 쇼 중에 아까 내가 이제 예능쇼라고 그랬는데 예능쇼의 복면가왕은 1회부터 지금까지 세트가 그대로예요. 안 바뀌었어요. 세트가 똑같아요. 몇 년째 세트가 그대로예요. 이 세트는요, 이 복면가 세트는 내가 한 40개 정도 외국에 수출한다고 했죠. 외국에 수출해서 진행하는 세트도 이거랑 유사하게 해야 돼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세트 안 돼요. 이거는 그게 이 어떤 저작권을 위해서 이거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트, 뭐 복면가왕은 똑같아요. 세트가 똑같으니까 세트 제작비가 별로 안 들어가요. 왜냐면 뭐 1세트 조립했다 세웠다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세트 비용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망가짐만 수리하고 그 정도지. 그 설치비랑 철수비랑 들어가지 나머지 비용은 안 들어가요. 근데 음악 중심은 매주 새로운 세트를 해야 돼. 뭐 세트를 지어야 돼. 뭔가 형태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나중에 기획서에서 보면 나중에 나오는데 LED 모양의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LED를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영상인데 디자인과 세트 디자인. 뭐 어떤 노래, 예를 들어 발라드 같은 노래는 LED 말고 세트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백지영의 노래 부른다고. 백지영이는 주로 발라드 많이 부르잖아요. 그럼 백지영이는 LED 말고 세트를 가자. 그럼 별도의 세트를 만들어. 이런 거 다 동의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세트 사전 녹화시 필요한 세트는 예산 부과에 맞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미술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정해져 있는데 뭐 세트를 많이 제작을 요구하면은 뭐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예산 부과에 맞게 정해야 됩니다. 스텝 페이. 카메라 화일로 한다 그랬죠. 기술, 조명, 음향, 특효, 진행 팀이 참여한다. 그래서 그 나와 있는 일단 큐시트를 보고 이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쭉 봅니다. 그래서 뭐 제대로 됐는지 뭐 이런 거로 다 살펴봅니다. 캐스팅 리스트, 소개 무대와 디자인 공개. 디자인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캐스팅이 이런 식으로 캐스팅이 돼 있다. 큐시가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진행된 음원의 공개.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가 조명 감독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음원은 과거에는 뭘로 줬냐면은 그러니까 뭐 한 20년 전에는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작가들이 카세트 테이프로 탁 하나씩 돌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마이마이라는 그 카세트 테이프 거기다 넣고 들었는데 한 10년 전에는 좀 더 진화가 돼가지고 그때는 뭘로 했냐면은 CD에다가 다 굽습니다. CD에다가 부어가지고 그거를 또 돌려주고 그래서 그러면 차 타고 다니면서 막 들었는데 요즘에는 CD도 안 거요. 뭘로 하느냐? 요즘에는 웹하드를 이용해서 웹하드에 음원과 가사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웹하드에 이런 감독들 다 주는 게 아니라 카메라 감독, 기술 감독, 조명 감독, 음향 감독, 특효 이런 감독들만 웹하드에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다운받아가지고 뭐 휴대폰에 다운받는가 PC에 다운받아든가 그래서 다운받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진행을 해가지고 이번 주 노래는 이런 노래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 듣고 뭐 그 곡의 빠르기라든가 이런 거를 체크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콘티 짠다고 했죠. 목요일날 주간쇼 10대 주간쇼는 10대 정도의 카메라를 사용해요. 10대 정도 사용하면서 대형쇼는 15대. 그래서 음악 중심 같은 10대 정도 카메라를 써요. 이런 카메라 포지션을 생각해놓고 콘티를 짭니다. 콘티를 뭐 이렇게 카메라 1, 2, 3에 어디 뭐 바스는 뭘 잡고 이런 콘티를 짭니다. 그리고 시청자가 보고 싶어하는 앵글을 구상해요. 시청자가 도대체 이 노래에서는 어떤 걸 보고 싶어 할까? 가수의 손을 보고 싶어 할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얼굴을 보고 싶어 할까? 아니면 뭐 어떤 춤을 보고 싶어 할까? 이런 거를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콘티를 짭니다. 특수한 카메라 샷을 구상합니다. 스테디캄 또는 짐벌. 스테디캄은 이런 거죠.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찍으면 이거 흔들리겠죠. 흔들리는데 스테디캄 장착하고 카메라 올려놓고 그러면 막 뛰어도 안 흔들려요. 카메라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쭉 이게 누구를 딱 팔로우 한다든가 이럴 때 그 2인치 카메라가 그럴 때 쓰는 게 스테디캄입니다. 스테디캄은 카메라가 고참이라고 잘 잡는 게 아닙니다. 이 스테디캄은 약간
젊은 카메라맨들이 잡아야 돼요. 이렇게 약간 스테디캄 이 무게가 한 20, 30kg 돼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걸 듣고 해야 되니까 나이 먹은 사람보다는 약간 젊은 친구가 30대 후반 이런 친구들이 배운 친구들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스터디캄과 비슷한 그 카메라가 이 짐벌이라는 카메라. 짐벌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네모난 안에다가 이게 카메라예요. 이게 카메라를 이렇게 매달아요.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액자 같은 틀에다 있고 여기다 손을 이렇게 잡습니다. 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탁 잡고 이렇게 막 흔들어도 이게 스태틱하면 똑같은 효과가 나와요. 여기다 큰 카메라를 다는 게 아니라 조그만 카메라, 6mm라든가 이런 카메라를 달고 가끔 우리가 스포츠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뭐 어떤 선수가 막 걸어 나오면 그런 카메라가 짐벌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저 네모난 틀이 짐벌이구나. 근데 효과는 스태틱함과 똑같다. 근데 가볍고 싸다. 짐벌이. 그래서 요즘은 짐벌이 많이 써요. 그러니까 특히 방송사 말고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똑같은 효과인데 값이 싸니까 짐벌 같은 걸 많이 씁니다. 소형 카메라를 매달 수 있고 카메라 샷을 쓰기도 합니다. 가사지에 카메라 샷을 표기하는 작업이다. 콘티가 가사지에 표기하는 건 원 바스트, 투 웨스트 이런 거 표시를 쭉쭉 합니다. 노래마다 이렇게. 모든 스태프, 특히 조명과 특효는 콘티에 의해 구상을 합니다. 왜냐면은 조명은 가수의 바스트 샷을 조명하는 감독은 별로 없습니다. 조명은 풀샷입니다. 풀샷의 뒤 배경에 뭐가 나오느냐. 풀샷 배경을 설계하는 사람이 조명 감독입니다. 자, 특효도 가수가 바스트 하고 있는데 뒤에 뻥 터져봐요. 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특효도 풀샷일 때 꽃가루를 날린다든가, 화약이 나온다든가, CO2가 나온다든가, 이거 풀샷이에요. 풀샷. 이 풀샷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명과 특효가 이렇게 특효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사지에 보면 써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불꽃을 펴라. 이런 가사지에 써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그때 팍 눌러주면 불꽃이 팍 튀어. 이런 거를 하는데 특히 조명과 특효 팀들은 그런 콘티를 잘 보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풀샷에 아니고 바스트에 특효 나왔다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PD는 약간 돈 안 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농담이지만은 그래서 이 콘티를 잘 보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또 뒤에 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제작 실무 강의를 맡은 김태형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강의를 잘 보셨는지요? 이렇게 연출자의 상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캐스팅 작업 굉장히 중요하죠. 캐스팅. 그러니까 가수 섭외죠. 섭외를 어떻게 할 거냐? 양이 항상 출연하고자 하는 가수는 많은데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알차게 꾸밀 것이냐. 캐스팅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캐스팅 작업 얘기해서 무대 디자인. 무대 디자인이 매주 바뀌는데 매주 바뀌는 무대 디자인을 어떻게 이 캐스팅한 작업의 가수와 잘 맞아떨어지는 그 무대를 만들 것인가. 이게 무대 디자인이에요. 그 다음에 끝난 무대 디자인을 해갖고 전체 스태프한테 어떻게 잘 설명해서 보다 나은 영상을 연출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회의. 그 다음에 그런 캐스팅한 노래의 가사에 콘티를 어떻게 잘 짤 것이냐.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불렀을 때 어떤 샷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콘티 작업까지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에는 다음 강의는 주요 지정부의 또 상세 설명 4번째, 5번째 업무 6번째까지 있는데요. 4번째, 5번째 업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